오원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시장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과 유가 부담에 코스피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금리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AI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최근 잠잠했던 매도 사이드카까지 다시 발동됐는데요. 반도체 투톱을 중심으로 낙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이어서 살펴보시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미 육군의 10조 원 규모 자주포 현대화 사업에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 수행 사업자로 단독 선정됐습니다. 미 육군은 현지 시간 18일 자주포 현대화 사업자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자회사인 하나디펜스 USA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은 우선 시제품 6문을 인도받고 향후 12문을 추가로 인도받을 계획으로 총 3,715억 원 규모의 계약입니다. 4년 동안 시제품 인도와 성능 시험을 거쳐 양산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 양산 규모는 최대 500문, 1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나가 이번 시제품 제작 사업에서 쟁쟁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을 제치고 단독 선정된 만큼 사실상 양산 계약도 유력하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은 현재 미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M777 155mm 견인포를 대체할 새 무기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하나는 이번 사업에서 궤도형 자주포인 K9을 차륜형 버전으로 개조해 내놓았습니다. 현재 시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장 초반 10% 가까이 오르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 전반이 하락세에 점점 낙폭을 확대해가면서 하나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1.57% 소폭 상승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16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글로벌 채권 시장 내 매도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연 5.33%대까지 올라 2007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인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최근 연 4.75% 수준까지 올라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역시 1996년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이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의 장기 국채 금리도 각각 2011년과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은 투자자들이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로 해석되며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이 우려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의 국가 부채는 39조 9천억 달러, 우리 돈 약 5경 6,338조 원으로 집계되며 올해 국가 부채 이자에만 1조 달러 넘게 지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3.2%로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KDI는 오늘 발표한 경제 전망 수정에서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3.2%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1.9%에서 5월엔 2.5%로 올려 잡은 데 이어 3.2%까지 상향한 겁니다. 이번 0.7%포인트 상향 조정분 가운데 대략 0.6%포인트는 반도체 파급에 의한 상승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올해 전체 성장률에서 3.2%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일 것이라며 최근 우리 경제가 글로벌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초호황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우리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과거보다 높아진 만큼 반도체 업황에 따라 거시경제 전망이 크게 변할 수 있다며 전망 자체의 불확실성도 평소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우리 시장을 무겁게 만든 요인은 글로벌 국채 금리, 특히 장기 채권물의 금리가 부담스럽게 작용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봉합 국면에 진입해야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경제 자체의 성장은 견조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 앞으로의 전망과 맞춤 전략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코스피에 또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시장이 변동성이 클 것이다.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너무 많이 흔들리지도 말고 너무 많이 또 반등을 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이 파도를 잘 타면서 수익을 저희가 챙겨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뭐 10년물 국채금리, 뭐 미국의 30년물 국채금리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늘 이렇게 국채금리나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후행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금리가 올라와 있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또 조정의 빌미를 주고는 있지만 너무 또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출도 잘 되고 우리나라 KDI가 아까도 보셨지만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높이고 있고 오늘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399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환율이 빠르게 내려오고 있는 것도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으니까 계속 시장을 주목하시고 좋은 기회를 저희가 잡아보는 전략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는요. 최근에 또 하나의 긴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시장에 무게 짓누르는 요인을 주고 있는 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요즘 약간 심상치가 않거든요. 이것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에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지난 우리 광복절 연휴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그동안 오랜 기간 이어져 왔던 한미 동맹의 기류가 약간 미묘하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좋게 바뀌는 것인지 아니면 나쁘게 바뀌는 것인지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상존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은과 지금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 오늘은 또 이야기를 했죠. 김정은이 답을 해왔다. 올해 안에 만날 수 있다. 그게 에이펙 정상회의가 될 수도 있다라고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 했고 이란 비핵화에 한국,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콕 집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뭐 다른 코멘트들은 없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자주 국방의 역량이 차고 넘친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 내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에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반된 입장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일맥상통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 약간 미묘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대미 투자 아직 1호 사업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행정부 관계자들 뭐 러트닉이라든지 아니면 베센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약간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숫자는 적어서 냈는데 실제로 왜 이행을 하지 않느냐, 왜 지연시키느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작전은 이것을 계속 좀 지연시키면서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기를 바라는 그런 작전도 있었다라고 일각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에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호 투자로 에너지 분야를 미국에 투자하고 싶다. LNG나 아니면 가스 관련된 이쪽 투자를 하고 싶은 1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을 1호로 해달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도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미국이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정황상 AI 지금 사이클상 미국도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생산 시설이 필요하겠죠. 마이크론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우회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와 미국이 약간 미묘한 관계, 기류가 미묘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불식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이 그림처럼 축포를 쌓았는데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하나 디펜스가 미국의 육군의 신형 기동 곡사포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자, 이 신형 기동형 전술포
MTC의 공급사로 선정이 된 것인데요. 자, 일단은 이번에 수주를 한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엘빗 아메리카라고 해서 미국에 이렇게 약간 컨소시엄 같은 그룹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방산의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안드리라든지 오시코시 디스펜스 같은 이런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레오나르도, 라인메탈, BA 시스템즈, 유럽의 유명한 방산업체들도 다 이번에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쟁쟁한 방산업체들을 제치고 한화 디펜스가 이 수주를 따낸 것입니다. 자, K9MH 차륜형 자주포 6개를 일단은 공급을 하기로 했고 이게 성능이 괜찮고 시스템 운용이 괜찮다라는 판단이 미 육군에서 내려지면 추가로 12개의 문을 더 도입하기로 하는 옵션을 포함했습니다. 자, 이러면은 시제품 개발 규모는 약 1억 달러, 1,400억 원 정도의 규모의 수주고요. 만약에 추가 12문까지 다 도입하는 걸로 계산을 하면 한 2억 6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3,700억 원이 넘는 수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차륜형 자주포가 뭐냐, 기동형 전술포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공개한 사진인데 자, 그동안 우리가 K9 자주포 같은 것은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궤도 형식이었죠. 캐터필러를 착용을 해서 탱크처럼 움직이는, 궤도로 움직이는 그런 자주포의 형식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렇게 운용을 해왔었는데 자, 이번에 한화에서 만든 기동형 전술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퀴가 달려 있어서 트럭처럼 이동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동형 전술포를 한화 디펜스가 미 육군에 수주를 했고 미 육군도 이것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선정을 했겠죠. 자, 이러면서 한화는 이게 사실 갑자기 수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계속해서 미 육군과 아니면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하는 노력을 보여왔는데 2020년에 미국 육군과 이미 연구 협력 관계를 수립을 했고 지난 5월에는 미국의 또 통합 시험 시설을 이미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 포병 쪽에도 공급망을 구축을 하면서 선투자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한화가 미국의 육군과 함께 이제는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되는 아주 뜻깊은 축포가 터진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미묘한 기류다라고 했는데 이런 수주가 우리나라 기업에게 온다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의 K방산이 이제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랍 쪽, 중동 쪽의 나라들에게는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미국의 방산 시장이 최고로 크고 가장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 방산 시장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우리나라 K방산이 뚫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정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육군이 지금 한화의 이 자주포를 도입하게 되는 이유는요. 미국이 그동안 해군도 많이 낙후되어 있다, 노후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육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병 체계가 매우 노후화되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터필러 기반으로 이동하는 이 포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란 전쟁은 아직 지상군까지 가진 않았지만 기동 포병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동이 빠르고 이것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포가 필요한데 미국의 포병 체계가 아직까지 매우 노후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게 한화의 이 기동형 포병이 딱 맞아 떨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업이 이번에 미국에 진출한 것이 왜 중요하냐? 대규모 양산 사업에 이제 진입을 했다라는 것이죠. 미국 쪽에서의 시제품 평가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문 추가적으로 더 수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 이동형 이 포를 납품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됐다라는 것이었고요. 이 차륜형 자주포가 그동안은 판매가 되는 레퍼런스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레퍼런스를 얻게 됐다라는 거죠. 이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 가장 방산 시장에서 크고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 미국 방산 시장을 뚫었고 여기에서 만약에 좋은 레퍼런스를 얻게 된다면 다른 나라로도 글로벌 수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디펜스에게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할 수 있는 한화의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한화만 이런 이 소식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방산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의 드론 배터리를 공급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간밤에 또 전해졌습니다. LG 엔솔이 드론 및 무인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나 미국의 방산업체들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LG의 엔솔의 북미 법인장이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실제로 미국의 잠재 파트너 기업들이 문의를 해왔다.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 쓸 수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동안은 전기차 아니면 ESS 이런 쪽에만 사업을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제 방산 쪽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넓힐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런 움직임을 우리나라 방산업체 아니면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배터리 업체들에게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단은 뉴스 많이 보셨죠. 미국이 무기가 많이 소진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충원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서만 할 수가 없고 민간 방산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민간 방산업체들이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방산기업 아니면 여기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우리의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드론이라든지 이런 전략 기술의 자급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 얼마 전에 미국이 중국산 이 드론을 타겟으로 해서 관세를 100% 매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우리 드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미국의 드론 기업들에게 부품이나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이 기업들은 여전히 미국의 육군이라든지 미국의 국방부, 미국의 행정부와 잘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 관계가 약간은 삐그덕거린다라는 말도 일각에선 있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33%를 찍으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각국 장기금리가 동반 폭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원인은 정부의 대규모 빚과 빅테크의 공격적인 AI 투자 경쟁이다. 한정된 자금을 둘러싼 차입 경쟁 탓에 자본 비용이 구조적으로 치솟았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장기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했다. 높아진 실질금리는 주식시장, 특히 성장주를 가장 먼저 압박했다. 무위험 채권 금리가 급등하자 위험자산인 주식의 투자 매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결국 고금리가 채권 매수세를 먼저 부를지 아니면 실물 경제를 먼저 무너뜨릴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세계 경제는 이제 높은 자본 비용을 감내해야 하는 장기전 체제에 진입했다. 자,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팀장님과 또 오늘 돈 되는 섹터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은 첫 번째로 어떤 돈 되는 섹터 선정해 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남북경협주가 어제부터 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 광복절 연휴에 집중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마구마구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기까지 이야기하면서 올해 안에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진짜 이루어질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가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빠지고 이런 패턴을 보였단 말입니다. 자, 팀장님 그러면 전략을 좀 세워볼 텐데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이게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에 종전 관련된 이야기를 뜬금없이 했습니다. 광복절 축사 네, 때 그렇죠.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늘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가 또 방한을 하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간밤에는 11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11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걸 다 조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뭐 북한과의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그런 전략적인 그런 멘트가 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주가에 먼저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시장은 상대적으로 뭐 실적 위주의 종목들이 많이 강한 흐름을 보였지만 시장이 좀 부진한 틈을 틈타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단기적인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남북 경협주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시장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틈타서 이 또 남북 경협주에 대한 테마 세게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조금 추가적인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지만 네. 일단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서 하나의 좀 섹터를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을 조금 찍은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상승이 여전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여기에서 안정을 좀 찾는다라고 하면 되레 추가적인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에서의 정책적인 이야기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약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부진한 점에서 대체를 찾고 있는 시점에서 남북 경협주가 좀 대체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왕이 외교부장 방한 관련된 이슈도 같이 연계가 되고 있다라는 점은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나라, 북한, 미국, 중국 이렇게 해서 계속 남북 경협 아니면 뭐 북미 대화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까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단발성으로 얘기를 했을 때 튀었다가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패턴으로 그쳤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얘기가 나오고 중국의 외교부장이 또 우리나라에 오고 있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조금 심상치는 않습니다. 뭐 하지만 뭐 계속 추이는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뉴스 플로우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종목으로 전략을 좀 짜봐야 될 텐데 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북 경협주들 많이 있는데 어떤 거 좀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봤다.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신원입니다. 신원. 신원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의류 쪽 관련된 그런 매출을 양호하게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대 최대 반기 실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원래는 3천억 이하 쪽에서 형성이 됐었는데 2분기 때 3천억을 드디어 이제 발표를 하면서 영업이익까지 75억. 이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에 봤을 때 644%가 증가를 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좀 이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동사의 여러 가지 생산 구축 공장들을 보면 과테말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니카라과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의 생산이 결국엔 미국의 갭이라든지 그리고 타겟, 월마트 쪽에 OEM, ODM으로 공급을 하는 수출 물량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면서 하반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 신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 종목 역시나 실적이 상당히 좀 우호적인 제형 솔루텍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동사도 2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반기 연결 실적이 1,070억을 기록을 했고 이게 전년 동기에 봤을 때
49%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171억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해 봤을 때 5,800%가 증가를 한 수준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정적인 스마트폰 OIS 손떨림 보정 관련된 소프트웨어와 AF 자동 초점 관련된 모듈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이제 로봇 스마트 팩토리나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시장까지도 동사가 진출하려고 여러 가지 생산 캐파를 늘려놨다라는 점은 단기보다 역시나 중장기적인 관전 포인트로 좀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제형 솔루텍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형 솔루텍까지 확인해 봤는데 팀장님 그럼 제형 솔루텍은 왜 남북경합주를 엮이는 거예요? 예전에 뭐 신원과 제형 솔루텍 모두 아마 이제 개성공단에 이렇게 뭐 자리 잡으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형 그렇기 솔루텍도? 때문에 이 관련돼서 이슈가 됐었다라는 점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탑픽으로 얘기를 해드릴 네네.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역시 엘리베이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쵸. 종목이죠. 현대 엘리베이터를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역시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분기 배당으로 1,000원 정도 지급을 할 수 있는 배당을 361억 정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네. 뭐냐면 15년 이상 노후된 승강기를 이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규제 강화, 정밀 안전 검사가 의무화가 됐다라고 보고 있어서 당연히 이제 마켓쉐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동사의 유지 관리나 유지 보수 쪽에 대한 매출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가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 이제 아파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렇다라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다시 이제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서의 이슈가 동반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지만 동사가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지분 투자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180억 정도 투자를 한 부분이 지금 현재 가치로 한 2천억 정도 수준으로 실적을 이제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가 된다고 하면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74,800원 보합 정도 네. 선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85,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67,000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과거에 기억하시죠? 현대 아산으로 해서 북한에 투자를 많이 했던 또 남북 경합주로 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또 많이 언급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를 탑픽 종목으로 실적도 잘 받쳐주니까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남북 경합주들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 또 돈 되는 섹터 어떤 거 골라주셨을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는 소캠2입니다. 소캠2도 역시 뭐 전반적인 이제 반도체, AI 칩 쪽에서 엔비디아 쪽에서도 계속 필요할 것이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간 이제 부진했단 말입니다. 네.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고 계세요? 이게 이제 앞으로 출원형 AI 칩이 계속적으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AI 어떻게 보면 서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뭐 메모리 단이나 낸드 쪽이 필요한데 네. 특히나 이제 뭐 GPU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HBM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메모리 관련된 부분이 많이 쇼티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소캠은 저전력 반도체를 조금 이용을 하고 그리고 베라루빈 CPU를 이용을 해서 기존 서버용 메모리 대비 75% 전력 소비가 낮고 어떻게 보면 2배 이상의 대역폭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HBM을 많이 이용을 하는 GPU가 결국에는 LPDDR과 그리고 베라루빈 CPU로 대체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서 단기적인 것보다 역시나 중장기적인 관심으로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상반기 때는 삼성전자가 3월에 이 소캠2를 본격적으로 양산을 했는데 하반기 때 좀 더 빠르게 양산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이제 SK하이닉스도 4월에부터 양산이 시작됐고 하반기 때는
더 양산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 소캠2에 대한 양산을 본격화된다라고 보면 소캠2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 자체는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반기 때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이 하반기 때도 실적을 부양을 하면서 같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소캠2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캠2 관련해서 종목들 몇 개 체크해 볼게요. 어떤 종목 보세요, 팀장님? 네, 첫 번째 종목 MK전자고요. MK전자. MK전자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본딩 와이딩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와이딩이 당연히 이제 소캠2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 소캠2의 모듈이 실적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양산에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조금 더 많이 필요할성이 높아진다. 거기에 수익성도 높아지면 실적은 안정적으로 찍힐 가능성이 높아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주 반도체인데 제주 반도체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양산이 계속적으로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분기 때까지의 실적도 상당히 좀 우호적이고요. 그리고 소캠2가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결국엔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필요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단기보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안정적인 실적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해서 제주 반도체도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주반도체 또 MK전자 두 개의 소캠2 관련 종목 확인해봤고 탑픽 종목으로는 그럼 어떤 거 골라볼까요? 네, 탑픽 종목으로는 이제 심텍을 심텍. 가져왔습니다. 심텍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소캠2를 양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심텍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도 나름 좀 선방을 했어요. 매출이 5,147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1%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629억을 기록을 할 정도로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00%가 넘게 상승을 했다라는 점도 의미 있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연초에 판가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 자체도 10%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심텍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앞선 고점이 한 15만 원에서 16만 원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5만 원 선까지는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5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9만 9천 원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캠에 대한 투자 전략, 뭐 단기적이 아니라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뭐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서서히 올라갈 수 있을 업종이나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 놔야겠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기반이 되는 그런 종목들을 골라주셨으니까 소캠에서는 심텍을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이 또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오후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오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이 몸집이 큰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지수의 하방을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코스닥은 그래도 회복을 하면서 보합권까지는 올라온 상황인데요. 간밤에 미증시에서 국채금리가 고공행진한 점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또 간밤에 AI 기술주 위주로 하락하는 흐름이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 넘게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6분도 지나지 않아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요. 장중에는 6,400선까지 위협받았습니다. 현재도 5.65% 현재 하방 압력 받아가면서 6,478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2% 넘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장 중에 11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 특히나 제약바이오 업종들 또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안에서 강하게 튀어 올랐던 종목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보합권에 움직이면서 그래도 장중에 이 강보합권까지 뜨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5% 하락하면서 830선의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해서 좀 담아내는 양상을 보였는데 오늘은 2조 4천억 원대 현재 순매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이 기회를 저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하면서 3조 6천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1조 3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외국인과 함께 현재 매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의 힘을 보태고 있고요. 개인이 600억 원대 현재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일제히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SK하이닉스 ADR은 간밤에 9% 넘게 급락했습니다. 그 영향을 좀 고스란히 계속 받아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5% 하락하면서 24만 8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8.9% 크게 낙폭을 그려내면서 151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스퀘어가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낙폭이 큰 상황인데요. SK스퀘어는 10.7% 빠지고 있고 삼성전기의 경우에 이 기판 쪽 오늘 그래도 장 초반에는 견조하면서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4.1% 하락하면서 138만 원 선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권도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권입니다.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시간 18일 오픈 기념 착공식을 열고 미국의 랜싱 공장 가동을 공식화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1.4% 상승하면서 35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호재가 있었습니다. 미국 육군이 추진하는 자주포 사업에 있어서 시제품 제작 업체로 유일하게 선정이 됐다라는 호재였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9% 현재 상승하면서 116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산업종 전반으로 매기가 확산하진 않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만이 상승부를 켜고 있다라는 점은 특징적입니다. KB금융은 2.6% 하락하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방어적 성격을 지니는 금융단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도 이렇게 상승부를 켜내는 종목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방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제약바이오단이 시장 대비해서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이 2.6% 상승하면서 30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형제주는 동반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다 다시 하락을 했는데 현재는 사이좋게 강보합권에 1.8%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1.4% 하락, 주성 엔지니어링은 1.9% 파란불 들어오면서 17만 5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권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원익 IPS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는 상승합니다. 이렇게 소부장 종목 안에서도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5%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현재는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현재 1.6% 상승하면서 42만 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원익 IPS는 보합권에 리노공업은 1%대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는 1.6% 현재 빨간불 들어오면서 8만 1천 원 선에 거래됩니다. 오후장 흐름 살펴봤습니다.
자, 5장 종목 레이더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또 느낄 수 있는 또 시장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도 시장이 좀 어렵지만 어떤 종목들로 좀 시장의 분위기를 체크해 볼지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부터 좀 볼까요? 기판 관련된 종목들 어제도 좋았고 오늘 이스페타시스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윗단에서 큰 반도체 종목들이 다 떨어지고는 있는데 오히려 코스닥이나 기판 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페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기판 관련주들하고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작년 5월부터였죠. 작년 5월부터 심택이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쉬고 있을 때 그때는 삼성전기도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했었죠. 관심 하나도 없었죠, 네. 삼성전기. 근데 이스페타 혼자서 그냥 신고가를 연일 내고 그러다가 이제 증자 논란으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고 또 최근 들어서도 같이 빠졌다가 다른 것들이 좀 올라왔었는데 이스페타는 또 뒤늦게 어저께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올라오고 버티더라고요. 오늘도 또 잘 이렇게 버티는 모습들입니다. 그 이면에는 결국은 물론 다른 기판 관련한 종목들도 실적들이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 매출 기준으로 3,799억 원으로 57%, 영업이익 771억 원으로 83% 이상 급증을 해주면서 예상치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실적을 보였다라는 거고 이것이 2분기 실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2분기 이후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증설이 마무리가 되면서 3, 4분기부터 이제 추가 증설을 통한 생산이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AI 가속기라든가 이 스위치 등 이 고수익 제품 매출 확대로 인해서 실적 호조세가 지속이 되고 우리가 엔비디아 쪽에 납품을 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아는 얘기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실적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도 10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듯했던 11만 원이 넘어갔다가 또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그 가격대들을 여러분들 이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 대비 오늘 지난 7월 말에 저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더블 가까이 급등을 한 거란 말이죠. 주봉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3주째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7월 말에 이렇게 5만 5자도 한번 봤던 흐름에서 3주째 급등하는 패턴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왼쪽에 말이죠. 이 중요한 라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요 10만 원부터 거의 한 5개월 동안 13만 원에 갇혀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증가 논란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고 이때 이제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또 지난 4월 20일 날 16만 5천 원 새로운 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바로 이 매물들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신다면 오히려 이제는 10만 원을 안착을 빨리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위로 가면 갈수록 매물들이 계속 나온다. 네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더 안정이 되고 추가적인 어떤 랠리들이 이루어진다라면 13만 원도 쉽게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위 한 4, 5개월 동안의 박스권의 하단부였던 자리까지 지금 올라와서 부딪히는 거다. 네. 그럼 이 자리가 이탈이 됐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이제 지지가 아니라 저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저항의 자리들을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와야만 다시 또 13만 원을 돌파하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일부 단기 접근하신 분들은 이익 실현 그리고 오히려 12만 원부터 13만 원 물량 소화를 어떻게 해주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에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절대 추격 매수할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3주 정도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10만 원 요거를 잘 유지해 주느냐, 10만 원 선을 유지해 주고 한 단계 더 레벨업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10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시간이 더 필요할지 그 여부가 지금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잘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첫 번째 종목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인지 한라캐스트입니다. 자, 한라캐스트 어쨌든 로봇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오늘 또 저번에도 제가 여쭤봤지만
유니트리가 오늘 그래요. 상장하면서 네, 막 그렇습니다. 지금 600%가 올랐대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오늘은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고 로봇주들은 조금 쉬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현대차에서 물론 다음 주에 이제 인베스트데이가 네, 있긴 합니다만은 현대차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어떤 로봇 밸류 체인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네, 나오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화신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또 한라캐스트도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로봇과 관련된 부품 수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네네. 거, 이런 점이 긍정적이고 이 기업 역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 490억 원, 35.2% 증가, 영업이익도 한뭐 20억 원대 정도로 예상했었는데요. 33억 원으로 14.9% 증가하면서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향후에 주요 고객사양 로보틱스 사업 수주가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라든가 또 자율주행이라든가 글로벌 AI 사양 매출 확대를 비롯해서 실적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로봇 관련주들이 단순하게 뭐 감속기라든가 액추에이터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부품단에서 로봇의 어떤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들 네네네. 이런 쪽으로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한라캐스트 주봉의 모습을 한번 또 보시면요. 네. 역시 이 신규 상장되고 나서 이 4,000원부터 말이죠. 25,000원까지 급등을 했던 이러한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네. 주가에 상당히 그 긍정적인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은 현재 위치에서 이제 아직은 완벽하게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시장이 흔들리는 이런 과정에서 7월 말을 기점으로 요 8월 초에 뭔가 그래도 의미 있는 거래가 실려주면서 지난주에 올라서 주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은 저항대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자리지만은 한 번 더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위치에서는요 12,000원을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 추세대에 상단이 걸쳐 있는 자리면서 나름대로 지지를 형성해 주려고 했던 요 라인들이 어떻게 잘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눌림목 이후에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12,000원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시면서 1차 15,000원까지 돌파가 된다라면 뭐 추가 상승도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라캐스트까지 위치, 자리, 가격까지 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간단하게 더 볼까요? 세 번째 종목은 뭔지 공개합니다. 한국콜마입니다. 자, 화장품 업체들도 이제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왔다가 쉬는데 그렇죠. 한국 화장품주는 어떻게 공략합니까? 이 한국콜마를 오늘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독야청청했다가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좀 숨고르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급하게 조정받은 것도 있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고마진의 4계절 선크림 수주 지속이라든가 미국 법인 실적 정상화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사실 7월 21일 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 12만 원을 돌파를 했던 거고요. 2차 목표가에 살짝 부족한 14만 4천 원까지 갔다가 못 갔는데 15만 원을 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자리 눌림목 과정이 지금 잘 연출되고 있다.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이 직전에 고점대들이 형성했던 자리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유지를 잘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12만 원 초반 자리라든가 13만 원 이하 자리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2차 목표가 15만 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 이 콜마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화장품 관련주들도 급락을 이용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주들에 대한 공략, 지금 쉴 때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서동구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